저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 주십시오. 네, 행안부 차관입니다. 예, 많이 쓰십니다.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언론 내용은 보셨죠? 있습니다. 네. 예. 12.3 이후에 극우단체 집회 신청이 서울에서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몇 건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주말마다 그런 뭐 집회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죠? 집회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PPT 한번 봐주세요. 12월 첫째 주부터 8주간 2월 첫째 주까지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모인 극우 세력의 집회 신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요 사건이고 세로축은 집회 횟수이고요. 가운데 저 노란 선은 이 시기에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극우 세력의 확장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둘 관계가 어떻게 상관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걸 보시면 다시 올려보시죠. 12.3 이후의 극우 세력의 팽창 활동은 지난 2달 동안 발악이 성장기를 거쳐서 폭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란을 지속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4주차와 5주차 구간인데요.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즉 4주차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그 후로 폭등을 합니다. 집회 신고 횟수가. 극우 세력이 윤석열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 시기에 아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언과 체포 저지 시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란 공범들입니다. 심지어요, 국민의힘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하는 길까지 열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네. 내란 선동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사법적 판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명확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정광훈, 전한길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대상이죠? 뭐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렇게 극우가 바로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뭐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하나된 대한민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 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엄중한 처벌,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많이 쓰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극우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수와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입니까? 극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극우를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 보면 극우가 40%가 넘는 거로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회의 40% 이상이 극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그거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극우라는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 정치인이십니까? 극우 정치인이십니까?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 정치인은 보수 쪽입니까? 극우 쪽입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합니다. 특히 친북 이런 반기업, 반미, 반이런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보십시오. 반미 운동하고 걸핏하면 아주 극소수 있죠. 아주 극소수. 극소수가 아니죠. 지금 자, 뭐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좋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장관님, 예.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을 먹어버려서 사실상 보수 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단상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오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무제한 끝장 토론하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씨는 보수입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정치 성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성향. 같이 정치 성향은- 정치하셨잖아요 한때.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지금- 분들이 내란 수계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합니까?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기소를 하셨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기소하면 헌법 의원님, 질서와 이재명 법질서를 대표가- 부정합니까? 법치를 이재명 부정하신 거예요?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헌법 위반이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내란 많이 돼 있지 혐의로 않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재판에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장